네, 마야 2016 하다 서페이스 폴리곤 모델링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전 그 파트 1 강의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폴리곤 모델링 기능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또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그 모델링 메뉴 쪽에 있는 그 서페이스 쪽에 있는 그 일부 기능들을 이용해서 폴리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그 유저들은 폴리곤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기능들 있죠. 바로 메시 툴 쪽에 있는 기능들이나 에이트 메시 쪽에 있는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페이스 쪽에 있는 이 기능들은 사실 원래는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이 아닌 넙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구체적인 옵션을 보게 되면은 아웃풋 지오메트리 타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넙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로 폴리곤과 베이지어 서페이스를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 아웃풋 지오메트리를 폴리곤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비록 넙스를 위해서 그 원래 존재를 하는 기능들이지만은 얼마든지 폴리곤으로 출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서페이스 쪽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조합을 함으로 해서 일반적인 어떤 익스트루드라든가 또는 어떤 베벨이라든가 이런 그 기능들을 넘어서서 약간은 이제 그 까다롭고 복잡한 형태에 대한 초기 접근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존의 그 폴리곤 기능들을 충분히 조합을 해서 모델링 하는데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거나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 서비스 쪽 기능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초기 접근, 즉 초기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폴리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최초의 기본 형태를 뜻하는데 그 기본 형태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피스 쪽에 있는 기능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제 그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제 한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능으로 바로 서페이스 메뉴 보게 되면 이제 리볼브가 있습니다. 리볼브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파트 1 강의 때 제가 잠깐 그 기능적인 역할이 뭔지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리볼브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그린 그 커브 모양에 따라서 회전체 형태를 쉽게 생성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병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병을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 바로 폴리곤 이제 그 프리미티브 타입 중인 이 폴리곤 실린더를 이제 이용을 해서 실린더가 가지고 있는 그 디비전을 나누고 또 형태에 대한 스케일을 하고 또 익스트루드를 가해서 얼마든지 그 병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벌텍스의 위치라든가 면을 이렇게 연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단순히 이제 그 회전체 형태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바로 이 서페이스에 있는 그 리볼브 기능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이 서페이스 쪽에 있는 이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로프트라든가 리볼브, 익스트루드 이런 기능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커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서페이스 쪽 관련 있는 기능들은 커브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커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초의 커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커브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로파일 커브 관점이 있고 패스 커브 관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 프로파일 커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이 프로파일 커브라는 얘기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어떤 형태를 따라서 커브를 그린 그런 형태를 두어서 바로 프로파일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커브를 다루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먼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프론트 뷰로 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브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그 크리에이터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커브 툴이 있죠. 커브를 이제 생성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CV 커브 툴, EP 커브 툴, 베이지어 커브 툴, 펜슬 커브 툴, 3포인트 서클러 아크, 2포인트 서클러 아크,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인 이제 커브를 생성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그 CV 커브 툴 또는 EP 커브 툴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냥 기능적인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먼저 이제 그 펜슬 커브 툴을 사용해보죠. 펜슬 커브 툴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서의 모양이 연필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붉은색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바로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 왼쪽 마우스 커서를 떼게 되면 바로 커브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바로 커브 1이라고 해서 하나 완성이 됐죠. 다시 이제 원래 그 선택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단축키인 Q키를 눌러줍니다. Q. 보통 이제 오브젝트처럼 이동 툴이라든가 또는 이제 회전 툴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가 또 역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역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커브가 가지고 있는 그 컴포넌트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커브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제 마우스 커서를 커브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누르고 있으면 바로 마킹 메뉴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컨트롤 벌텍스가 있습니다. 컨트롤 벌텍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커브 위에 존재하는 그 벌텍스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커브의 이제 실제적인 모양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개를 선택해서 바꾸거나 또는 이제 그 소프트 셀렉션 기능인 B키를 눌러서 B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소프트 셀렉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역시 B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그 영향력 범위를 감소를 시키거나 증가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B키를 눌러서 일반 선택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B. 만약에 이제 그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이제 벌텍스 포인트를 컨트롤 벌텍스를 하나 선택해 놓고 보통 이제 그것을 줄여서 그냥 CV라고 합니다. CV를 하나 선택해서 키보드상에 있는 그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해당 CV 포인트가 삭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딜리트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CV가 이제 삭제된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 삭제되면 삭제될수록 그 해당 커브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좀 수직에 가까운 느낌으로 정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띄고 있죠.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 어떻게 되죠?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으로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브젝트 모드 선택, 다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를 하면 전체 커브가 다 삭제가 됩니다. 딜리트. 이번에는 이제 투포인트 서큘러 아크를 선택해보죠. 투포인트 서큘러 아크를 실행하게 되면 커서가 십자 크로스로 바뀌게 되고 첫 번째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바로 그에 따라서 반원 형태의 커브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엔터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절자가 보이죠?
네, 이 조절자를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커브가 생성이 되는 그 기준점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또 역시 중간에 있는 작은 포인트를 선택하면 그 반지름의 기준점이 바로 그 반지름의 그 센터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R이라고 써있죠. 바로 반지름 값을 뜻하게 되고 현재 그 반지름이 7.161c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서클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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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클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이제 그 서클 형태를 만들 때는 이런 커브 툴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크리에이터 메뉴에 있는 knobs primitive 바로 서클을 사용해서 보통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지금 생성 모드인 지금 이 서클러를 편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커브가 생성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아직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보면 바로 인풋 쪽에 보면 이제 make to point circular arc 1이라는 히스토리 노드가 쌓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바로 단축키 T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사라졌던 그 조절자가 역시 다시 나타나서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딜리트. 이번에는 이제 3포인트 서큘러 아크 2포인트에 비해서 이제 3개의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역시 아크 커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바로 아크 커브라고 합니다. 알 수 있죠? 역시 엔터 다시 클릭 단축키 T 재조정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어 커브가 있는데 베이지어 커브는 일반적인 커브하고 좀 달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도비사에서 만들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커브를 그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베이지어 툴이 상당히 좀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찍힙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제가 지금 클릭 방식으로 지금 커브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직선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이 핸들이 나타나죠. 바로 이제 이 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울기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두 번째 클릭 지점으로부터 바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클릭 직선입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알 수 있죠. 베이지어 커브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제 완전히 이제 커브가 완성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컨트롤 버텍스 그러면은 바로 하나의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핸들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커브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의 모양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 기울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항상 현재 지금 보면 이제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기울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끊어버릴 때 바로 그것을 브레이크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수평의 유지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쪽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드래그를 해서 역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약간 좀 뾰족하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개념으로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컨트롤 포인트가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선택해서 딜리트. 베이저 커브 툴 선택 보게 되면 이제 이 베이저 툴이 가지고 있는 그 툴 세팅 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합키가 나오죠. 뭐 컨트롤 LNB, 컨트롤 시프트 LNB, 뭐 딜리트 등등등 그 조합키를 통해서 이 베이저 커브를 기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이저 커브 툴을 이용해서 많은 작업을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키를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차피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이 베이저 커브 툴보다도 바로 세비 커브 툴이나 EB 커브 툴로 작업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툴이 훨씬 더 또 익숙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 모드로 되도록 해서 Q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세비 커브 툴을 설명해보죠. 세비 커브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버텍스의 그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커브를 그리는 방식이라는 뜻인데, 이때 여기는 이제 그 커브 디그리의 값에 따라서 커브가 가지고 있는 곡률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커브 디그리를 원 리니어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 직선 커브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그 엔터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클릭 커브 생성을 종료할 거라고 그러면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선 형태로 커브가 만들어졌죠. 다시 세비 커브 툴, 이번에는 3D 큐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곡선 커브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엔터. 곡선 형태가 만들어졌죠. 다시 딜리트. 이번에는 7을 선택해보죠. 역시 기본적으로 곡선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그 디그리의 그 차이점은 디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브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월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수학적인 정밀도가 낮은 직선 형태 위주로 해서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2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곡선 형태를 띠게 되는데, 바로 2와 3의 차이는 그만큼의 정밀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같은 개념으로 3과 7 사이에는 그만큼의 정밀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곤 모델링을 위해서 단순 형태의 어떤 그 모델링을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3D 큐빅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곡선을 위한 경우라고 그러면, 하지만 이제 직선 형태를 만든다고 그러면 월 리니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브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그 스냅을 사용해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리드 스냅, 커브 스냅, 포인트 스냅, 스냅 있죠. 단축키가 각각 바로 X, C, V. X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리드 스냅, C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커브 스냅, V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포인트 스냅.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원 리니어로 선택을 해놓고 X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각각의 현재 지금 그리드의 교차점이 있죠. 클릭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그 교차점을 위주로 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서 커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터. 알 수 있죠? 그리드를 잠시 숨겨보죠.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스냅 단축키를 이제 조합을 해서 커브를 그리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커브 스냅도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세비 커브 툴 해놓고 이제 3큐빅 타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3큐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바로 네 번째 포인트를 찍는 순간 드디어 커브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큐빅이라는 얘기는 3 플러스 1 돼서 총 4개의 포인트를 찍어야만 최초의 커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5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이 돼서 6개의 포인트를 찍어야만 최초의 커브가 나오게 되고, 7 같은 경우는 8개의 포인트를 찍어야만 최초의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3개를 찍었죠.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제 드디어 최초의 커브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그런 규칙 없이 바로 이렇게 곡선적으로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 시작 포인트,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벌텍스를 좀 확인해 보면 그 벌텍스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시면 네모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네모난 모양이 바로 그 커브의 시작점 뜻합니다. 바로 스타트 포인트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 모양으로 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다음에는 보게 되면 이제 U자 모양으로 써 있는데, 이 U의 의미는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를 뜻하게 됩니다. 뭐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커브는 U 방향으로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 커브를 보게 되면 이제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끝점이 있죠. 또는 아니면 이미 어떤 그 중간 지점에서 커브를 이제 생성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 스냅을 꺼놓고 다시 월 리니어로 선택해 놓고, 바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스냅 더 커브, 바로 단축키가 C키라고 그랬죠. C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이제 이 커서를 커브가 이미 그려져 있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커브 위치에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딱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C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C키와 왼쪽 마우스를 뗍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 첫 번째 포인트 위치가 이제 스냅핑이 걸린 상태라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C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다른 커브 위에 클릭 드래그, 바로 이런 식으로 엔터, 이런 식으로 커브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C키, 단축키, 커브 스냅 키를 역시 조합을 잘하면은 역시 커브를 생성할 때 상당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EPA 커브 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커브에 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커브에 대해서 또 얘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커브 얘기하는 것만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실제로 커브를 그린 다음에 그 커브를 가지고서 폴리곤 오브젝트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그리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단순하게 세비 커브 툴을 사용을 해보죠. 세비 커브 툴을 사용해서 이 월 리니어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한 상태에서 X키를 누르는 동안 그리드 스냅이 활성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퍼스펙티브 화면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커브를 이제 시작한 점이 바로 그 월드 좌표상 00 위치에서 커브를 시작을 했고, 정확하게 이 커브는 월드 좌표상 X축으로 플러스 X축 방향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프론트 뷰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만 커브가 그려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를 이제 흔히 단면 커브 또는 이제 프로파일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제 특정한 그 커브를 이용해서 물체를 만들 때 그 커브가 가지고 있는 단면의 모양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어떤 물체를 생성을 할 때 바로 그 커브를 일반적으로 단면 커브 또는 이제 프로파일 커브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하나의 프로파일 커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파일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드디어 서피스 리볼브 기능을 사용해 봅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리볼브라는 말 자체가 바로 회전체라는 뜻인데, 보게 되면 이제 스타트 스윕 앵글과 엔드 스윕 앵글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해서 0도에서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가 되겠죠. 한 바퀴로 회전을 시켜서 바로 아웃풋 지오메트리가 이제 넙스가 아닌, 우리가 지금 폴리곤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웃풋 지오메트리는 넙스가 아닌 폴리곤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이용해서 0도에서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그 모양에 따라서 폴리곤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회전이 되는 축이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그 의도하는 회전축은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Y축으로 회전이 돼서 어떤 형태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리셋을 바로 Y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벗점이 중요한데, 지금 피벗을 보게 되면 바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최초의 그 포인트를 찍은 스타트 포인트 위치에 피벗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벗을 그대로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폴리곤 타입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폴리곤으로 출력을 하라는 설정 상태에서 보게 되면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이제 삼각 폴리곤으로 만들 것인지 사각 폴리곤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사각 폴리곤을 쓸 거기 때문에 쿼드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레이션 메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 커브 프로파일 모양에 가장 이제 근접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상당히 러프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먼저 그 컨트롤 포인트 타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그 컨트롤 버텍스 있죠? 이 모양을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다시 커브로 선택해서 이제 apply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죠? 바로 그에 따라서 폴리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Z키를 눌러서 언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라는 값이 있는데, 이 지금 이제 8로 되어 있죠? 이걸 1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pply. 그러면 아까와 달리 어떻게 되어 있죠? 훨씬 더 지금 이제 그 회전되는 방향으로 더 많은 폴리곤이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하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리볼브 관련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세그먼트가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8로 바꾸면 처음에 제가 8로 조정했던 그 상태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2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은 그런 개수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형태라 만약에 우리가 흔히 그 일반적인 폴리곤 실린더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런 형태를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약간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단순하게 이제 커브를 그려서 아주 손쉽게 형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엔드 스윕을 만약에 이제 180도로 돌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절반 정도로만 되어 있는 상태로 형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90도로 바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것을 뭐 8로 바꿔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또 역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면이 약간 좀 이제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쉐이딩 상태에서 이제 이 블랙으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면이 안쪽 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제 쉐이프 노드 쪽에 있는 매치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바로 디스플레이 노멀을 찾아서 체크를 해줍니다. 디스플레이 노멀 체크.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 노멀 라인이 보이죠? 이 노멀 라인이 길쭉하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더링 할 때 또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정상적인 면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튀어나와 있는 반대 방향은 새까맣게 현재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상태가 이제 문제 없이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뭐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면 방향을 뒤집어야겠죠.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시 디스플레이 쪽에 가게 되면 바로 리버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리버스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노멀 방향이 이제 반대로 그 라인이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이 이제 시커먼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 면의 기본적인 방향, 그 노멀 방향을 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스플레이 노멀 기능은 체크를 끄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서페이스 리버블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그리는 어떤 특정한 단면을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이런 회전체의 기본적인 형태를 접근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바로 연속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